심장이 멈춘 건 이지혁이 아니라 그를 지키겠다고 버텼던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완전히 꺼지려던 찰나 기적처럼 살아난 건 의료진의 손끝이 아니라 지은호의 눈물 한 방울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이지혁의 뺨을 타고 흘러내린 바로 그 순간 멈춰있던 심전도선이 미세하게 떨렸고 사람들은 그 떨림이 우연인지 운명인지 구분할 새도 없이 숨부터 삼켰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지혁의 몸이 다시 움직인다는 건 단지 한 사람의 생명이 돌아온다는 뜻이 아니라 박진석의 왕국과 고성희의 욕망과 이상철의 평생과 지은호의 사랑이 한꺼번에 다시 충돌한다는 뜻이라는 걸요. 지은호는 수술실 밖에서 시간을 세는 법을 잊었습니다. 벽식에 초침이 가는 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아 귀를 막았고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이는 순간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로서 늘 손님들 앞에서 밝게 웃어야 했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늘 침착하게 도면을 그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떤 역할도 지은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그저 한 여자였고 한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를까 두려운 사랑이라는 사실이 지은호의 숨을 더 막아버렸습니다. 의사가 수술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지은호는 살았나요? 라는 말조차 제대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목이 잠겨서 소리가 안 났고 무릎이 떨려서 똑바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의사가 일단 위험 고비는 넘겼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지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울음은 조용히 시작했지만 곧 견디지 못한 사람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지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는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자기 울음소리가 낯설 정도로 컸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알려줬습니다. 심박동기가 다시 규칙적으로 잡혔어요. 아주 잠깐이었는데 마치 무언가에 반응한 것처럼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자신이 흘린 눈물이 정말로 그를 깨운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 정도로까지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으면 이지혁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사실 이지혁은 심장병이라는 가혹한 선고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보다 지은호가 무너질 것이다라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지혁은 감정을 함부로 꺼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을 인정하면 사랑이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지혁은 지은호가 자신을 짝사랑한다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지은호가 용기 내어 고백했을 때 이지혁이 거절한 건 단지 비혼주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엮이면 너는 반드시 아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확정으로 바뀐 순간이 바로 병명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일부러 못되게 굴었습니다. 너 같은 건 귀찮다. 내 삶에 끼어들지 마. 착각하지 마. 이지혁이 던진 말들은 칼처럼 날카로웠고 지은호의 자존심을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수는 사실 지은호보다 먼저 이지혁의 심장을 도려내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혼자 병원 복도를 걸으며 지은호가 상처받을 얼굴을 상상했고 그 상상이 그를 더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워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덜 울 것이다. 이지혁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미워하는 대신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지은호는 포기하는 대신 더 오래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 버팀이 결국 그날의 눈물로 이어졌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지혁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일을 잘하고 잘생긴 얼굴, 누구 앞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던 표정, 그런 이지혁이 산소 마스크에 의지한 채 눈을 감고 있자 지은호는 현실감이 사라졌습니다.
이지혁이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이제야 물리적인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잡고 속으로만 계속 말했습니다. 선배 제발. 한 번만 눈 떠줘요. 지은호가 잡은 손은 차가웠고 그 차가움이 지은호를 더 미치게 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이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믿어왔는데 그날만큼은 긍정이 아니라 집착으로 버텼습니다. 내가 살릴 거야. 그 말이 기도였는지 저주였는지 지은호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이지혁이 의식을 회복해가던 그 시간, 이지혁의 아버지 이상철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마른 세수를 하며 신에게 감사 인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33년을 한 회사에서 정직하게 일해 정년 퇴직한 사람입니다. 올바르게 사는 게 손해라는 말이 세상을 덮어도 이상철은 끝까지 고지식하게 버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지식함으로 지켜온 가족이 지금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이상철에게 장남 이지혁의 투병은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이상철은 아내 김다정의 손을 꼭 잡고 여보, 우리 지혁이가 살았대. 우리 아들이 돌아온대라고 말하며 울먹였습니다. 김다정은 초등학교 교사 시절의 강인함이 사라진 얼굴로 남편 이상철의 어깨에 기대어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김다정은 교단에서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던 손으로 이제는 자기 아들의 생사를 붙잡으려는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김다정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이 살아난다는 소식이 가족의 기쁨으로만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 밖은 이미 고성희와 박진석의 전쟁으로 아수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성희는 박진석과 재혼하며 신분 상승을 이루었지만 그 상승이 진짜 주인이 되는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고성희는 늘 밖에서 왔다는 시선, 정통이 아니라는 멸시, 언젠가 버려질 수 있다는 공포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 공포가 고성희를 더 독하게 만들었습니다. 결정적인 밤 고성희는 맨발로 쫓겨나듯 박진석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지나친 욕망과 계산을 더는 참지 않겠다는 듯 고성희를 밀어냈고 고성희는 그 굴욕을 그대로 삼키지 않았습니다. 고성희가 던진 카드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박진석의 심장을 멈추게 할 독약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기업 뒤에 숨겨진 회계 부정, 그리고 박성재를 본부장으로 올리기 위해 가로챘던 이상철의 퇴직금 유용 정황까지 세상에 공개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고성희의 머릿속에서 돈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목줄이었습니다. 사람을 꼴리는 줄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줄을 박진석 목에 걸고 당기려 했습니다. 박진석, 내가 아끼는 아들 성재가 감옥에 가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내 돈과 명예를 돌려내. 고성희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승리의 웃음이 아니라 함께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과 전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외아들이고 아버지 회사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금수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지혁의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친구가 아프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박성재는 다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지혁의 아버지 이상철이 왜 그렇게 힘들어졌는지, 왜 그 집이 갑자기 흔들렸는지, 그 뒤에 자기 아버지 낙진석이 있다는 사실을요. 박성재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 박진석을 존경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보게 됐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누군가의 퇴직금을, 누군가의 평생을 자기 손으로 훔쳤다는 사실이 박성재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와중에 박성재는 더 잔인한 운명과 마주합니다. 박성재가 사랑하게 된 여자가 바로 이지혁의 여동생 이수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수빈은 24세, 패션 크리에이터로서 밝고 애교도 많지만
계산에도 밝아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이수빈은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할 만큼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수빈이 박성재에게 끌린 이유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박성재가 가진 외로움과 진심이었습니다. 박성재는 늘 아버지 박진석의 그림자 아래 살아왔고 그 그림자는 화려하지만 차갑습니다. 이수빈은 그 차가움 속에서 균열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사랑으로 번졌습니다. 고성희는 바로 그 사랑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고성희는 변호사를 대동해 박영란을 앞세우고 움직였습니다. 박영란은 25세, 대학원생이자 화가이며 박성재의 배다른 동생입니다. 우아하고 차분한 성격의 박영란은 고성희의 손길 안에서만 자라왔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란에게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짓밟히는지, 권력이 없으면 어떻게 버려지는지 반복해서 주입해왔습니다. 박영란은 엄마 고성희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숨막히는 사랑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희는 박영란의 그 약함을 무기로 바꿔 쓰려 합니다. 박진석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줘야 해. 성재가 원수의 딸인 이수빈이랑 붙어먹었다고 터뜨려. 고성희의 말은 딸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말이 아니라 딸을 방패로 쓰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이 이지환입니다. 이지환은 이지혁의 남동생, 30세, 박영란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입니다. 체육학과를 졸업했고 멋진 피지컬을 가졌지만 3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뒤 삶의 의욕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박영란을 곁에서 지키며 이지환은 박영란의 순수함과 상처를 보게 되었습니다. 박영란가 화가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조용하지만 깊었습니다. 이지환은 어느 순간부터 박영란을 단지 고용주의 딸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이 커질수록 이지환은 더 괴로웠습니다. 형 이지혁을 사지로 몰아넣고 아버지 이상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박영란의 엄마 고성희라는 사실이 이지환의 속을 태웠기 때문입니다. 이지환은 박영란에게 말합니다. 영란 씨, 당신 어머니를 멈춰줘요. 제발 우리 형 좀 살게 해줘요. 이지환은 애원했지만 박영란은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박영란은 엄마 고성희의 손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벗어나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박영란은 흔들립니다. 이지환의 눈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지환은 늘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합니다. 영란 씨가 그리는 그림은 영란 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마음만은 늘 엄마한테 빼앗겨요? 박영란은 그 말에 처음으로 숨이 막힙니다. 자기가 그동안 우아한 딸로 살아온 게 아니라 엄마의 작품으로 살아온 것 같아서입니다. 병실 안에서 이지혁이 조금씩 깨어나는 동안 지은호는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이지혁이 눈꺼풀을 미세하게 떨었을 때 지은호는 숨을 멈췄고 이지혁이 손가락을 아주 조금 움직였을 때 지은호는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계속 말을 겁니다. 선배, 나 여기 있어요. 선배가 싫어해도 나 여기 있어요. 내가 귀찮아도 나 여기 있어요. 지은호의 말은 원망처럼 들리기도 하고 고백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지은호는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예전이라면 자존심 때문에 한 발 물러났을 텐데 지금은 자존심 따위가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지은호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이지혁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 며칠 뒤 이지혁은 의식을 회복합니다. 완전히 또렷하진 않지만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눈으로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지혁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지은호였습니다. 그게 더 잔인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밀어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몸이 먼저 지은호를 찾았습니다. 이지혁의 눈이 지은호를 겨우 따라가던 순간 이지혁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지은호를 지키기 위해 했던 잔인한 말들이 결국 지은호를 더 깊은 곳으로 밀어 넣었다는 거요. 이지혁은 입술을 때려다 실패하고 다시 때려다 겨우 소리를 냅니다. 은호야, 그 한마디가 지은호를 무너뜨립니다. 지은호는 웃지도 울지도 못한 얼굴로 이지혁의 손을 붙잡습니다. 선배, 말하지 마요. 지금은 말하지 마요. 그냥 살아만 있어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이 이지혁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상철은 중환자실 앞에서 아들의 이름을 몇 번이고 불렀습니다. 지혁아, 아버지다. 지혁아. 이상철은 평생 누구에게도 크게 매달려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달립니다. 아들이 살아야 합니다. 이상철의 올바름이, 이상철의 고지식함이, 이상철의 인내가 전부 이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김다정은 남편 이상철을 말없이 붙잡습니다. 김다정은 남편 이상철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다정도 이미 반쯤 무너져 있습니다. 교사로서 수많은 아이들을 달래왔지만 자기 아이의 고통 앞에서는 아무 말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지은호의 엄마 정순이도 병원에 옵니다.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났지만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딸 지은호에게 많이 의지합니다. 정순이는 딸이 병원에서 밤을 새우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집니다. 정순이는 딸에게 말합니다. 은호야, 너 너무 그러다 너도 쓰러진다. 그런데 지은호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지은호는 엄마 정순이의 눈을 보면 더 무너질 것 같아서 고개만 숙입니다. 정순이는 그런 딸을 보며 자신이 딸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웠다는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정순이는 몰래 눈물을 훔치고 딸 대신 물을 떠오고 딸 대신 간호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정순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그런 방식뿐이었습니다. 지강호도 병원에 나타납니다. 지강호는 공부를 못해 누나 지은호와 비교당하며 살았고 지은호에 대한 자격지심이 큽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지은호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지강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철없었는지 깨닫습니다. 지강호는 입술을 깨물고 말합니다. 누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지은호는 피곤한 얼굴로 동생 지강호를 봅니다. 지은호의 눈에는 화가 아니라 지친 체념이 있습니다. 그 체념이 지강호를 더 아프게 합니다. 지강호는 그날 이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장 위대한 사람이 되진 못해도 최소한 누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이런 인간들의 눈물과 결심이 병원 안에서 흐르는 동안 밖에서는 돈과 권력이 피처럼 흐릅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들고 나온 회계 자료와 퇴직금 유용 정황 때문에 긴장합니다. 박진석은 강한 사람입니다. 웬만한 협박에는 눈도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고성희의 칼끝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 박성재에게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에게 박성재는 후계자이자 혈육이며 자기 인생의 증명입니다. 박진석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칩니다. 고성혜, 그 여자 미쳤다.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지만 박진석의 손이 떨리는 건 숨길 수 없습니다. 박진석은 왕국을 잃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아들을 잃는 게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박진석을 더 폭력적으로 만듭니다. 박성재는 그 폭력과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의 절친입니다. 이지혁이 아프다는 사실만으로도 박성재는 충분히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의 배경에 박진석이 있다는 사실은 박성재의 윤리를 박살냈습니다. 박성재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나는 아버지 덕에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아버지는 누군가의 인생을 훔쳤다. 그럼 나는 그 훔친 인생 위에 서 있는 건가? 박성재는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수십 번 던집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갚아야 한다. 박성재의 결심은 착한 아들의 결심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남자의 결심이었습니다. 그 결심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이수빈입니다. 이수빈은 빠릅니다. 사람의 감정도 돈의 흐름도 상황의 냄새도 빨리 맡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가 흔들리는 걸 보며 그 흔들림이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인생을 뒤집을 선택이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이수빈은 말합니다. 성재 씨, 나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나도 감당할 줄 알아요. 이수빈은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성재와 함께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수빈은 그게 사랑이라는 걸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랑은 이수빈에게 늘 조건이었는데 박성재는 조건을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안으며 말합니다. 수빈아, 내가 미안해. 우리 아버지가 저지른 죄 내가 갚을게. 이수빈은 박성재의 어깨에 손을 얹고 대답합니다. 당신 잘못 아니잖아. 하지만 당신이 책임지겠다면 나도 같이 책임질게. 이수빈의 말은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너무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감이 박성재를 더 흔듭니다. 박성재는 그 순간 깨닫습니다. 이수빈은 가볍게 사랑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박성재는 더 결심합니다. 이수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박진석과 고성희의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그 사이 고성희는 더 깊은 수를 둡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을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고성희는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모욕을 세상에 복수하고 싶습니다. 고성희는 사람을 파괴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과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지은호를 겨냥합니다. 고성희는 속삭이듯 말합니다. 지은호, 그 여자 웃는 얼굴 뒤에 숨긴 게 있겠지. 사람은 다 숨기고 산다. 고성희는 누군가를 시켜 지은호의 대학 시절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지은호가 이지혁의 선배와 후배로 엮인 대학 시절, 그 시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캐기 시작합니다. 고성희가 원하는 건 사실이 아니라 흠입니다.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흔들 수 있는 흠이면 됩니다. 지은호는 아직 그 사실을 모릅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에 겨우 숨을 돌립니다. 이지혁이 일반 병실에서 조금씩 말할 수 있게 되자 지은호는 드디어 묻습니다. 선배, 왜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이지혁은 한참을 침묵합니다. 이지혁은 말로 고백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특히 자기 약함을 말로 꺼내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지은호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은호의 눈은 말합니다. 이번에도 숨기면 나는 진짜로 부서져. 이지혁은 그 눈을 보고 결국 말합니다. 무서웠어. 지은호는 숨을 삼킵니다. 이지혁이 무서웠다고 말하는 걸 지은호는 처음 듣습니다. 이지혁은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너 울게 할까봐. 내가 너 인생 망칠까봐. 지은호는 그 말에 웃지도 울지도 못합니다. 지은호가 원하는 건 거창한 사랑 고백이 아니라 자신이 왜 버려졌는지에 대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이 나를 지키려 했다는 말로 돌아오자 지은호는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지은호는 말합니다. 선배, 나를 지키려면 나랑 같이 있어야지. 왜 혼자 결정해요? 왜 나한테 선택권을 안 줘요? 지은호의 말은 비난이 아닙니다. 슬픔입니다. 이지혁은 그 슬픔 앞에서 더 작아집니다. 이지혁은 비혼주의라는 껍질 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책임이 생기고 책임이 생기면 잃을까 두려워지고 두려워지면 망가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지혁은 이미 망가진 상태로 지은호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지혁은 결국 인정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이지혁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고 그 말은 제대로 된 고백이라기보다 항복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지은호에게는 충분합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자기 뺨에 대며 말합니다. 선배, 이제 아무데도 가지 마요. 나 선배 없으면 나 진짜 못 버텨. 이상철은 그 장면을 멀리서 보고 고개를 숙입니다. 이상철은 아들이 사랑 때문에 흔들리는 걸 원래는 좋아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이상철은 고지식하고 올바르며 감정을 절제하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철은 깨닫습니다. 아들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건 약도 수술도 재활도 맞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요. 이상철은 김다정의 손을 꼭 잡고 속으로만 말합니다. 지은호라는 아이가 우리 지혁이를 살렸구나. 김다정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김다정은 지은호를 볼 때마다 고맙고 미안합니다. 고맙다는 건 지은호가 아들을 살려줘서가 아니라 지은호가 아들의 삶을 끝까지 붙잡아줘서입니다. 미안하다는 건 그 붙잡음이 지은호에게 너무 큰 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세상은 지은호에게 또 다른 칼을 들이댈 준비를 합니다. 고성희의 사람들은 지은호의 주변을 맴돕니다. 지은호가 일하는 카페, 지은호가 다녔던 학교, 지은호가 함께 살던 엄마 정순이의 식당까지 누군가가 아주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지고 다닙니다. 지은호는 처음엔 모르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어떤 날 지강호가 이상한 소문을 듣고 옵니다. 누나, 요즘 누나 옛날 얘기 묻는 사람 있다는데? 지은호는 순간 얼굴이 굳습니다. 지은호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지은호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처럼 살아왔지만 그 웃음 뒤에는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지은호가 대학 시절 누군가를 구하려다 오히려 누군가를 잃을 뻔했던 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은호는 그날 이후 삶을 더 열심히 살았고 더 책임감 있게 살았습니다. 책임감은 지은호의 장점이었지만 동시에 지은호를 옥죄는 족쇄였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이 아픈 상황에서 자기 과거까지 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성희가 그 과거를 끌어올리려 한다면 지은호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지은호는 처음으로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은호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늘 공간을 정리해왔습니다. 어지러운 공간을 정리하는 능력은 있지만 어지러운 인생을 정리하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지은호는 결심합니다. 이번엔 내가 도망치지 않을 거야. 한편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의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박성재의 손에는 장부가 있습니다. 고성희가 빼돌리려 했던 비자금 장부의 원본, 그리고 이상철의 퇴직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드러나는 자료입니다. 박성재는 박진석 앞에 장부를 내려놓고 말합니다. 아버지, 이지혁 형 아버지 이상철 아저씨 돈 돌려주세요. 그리고 고성의 아주머니랑 깨끗이 정리하세요. 박진석은 처음엔 웃습니다. 성재야, 너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냐? 박성재는 웃지 않습니다. 박성재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안 하면 저 아버지 아들 안 하겠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굳습니다. 박진석은 호탕한 사람이지만 그 호탕함 뒤에는 통제가 있습니다. 박진석은 자기 아들 박성재까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성재의 눈은 통제 밖에 있습니다. 박진석은 분노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박성재는 대답합니다. 그래서 더 창피합니다. 그 한마디가 박진석을 찌릅니다. 박진석은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신을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박진석은 그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어 더 크게 소리칩니다. 그 여자 이수빈 때문에 이러는 거냐? 너 미친 거 아니냐? 박성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수빈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지혁 형 때문이고 이상철 아저씨 때문이고 무엇보다 저 때문입니다. 박성재의 말은 자기 고백입니다. 박성재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수빈은 이 사실을 알고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수빈은 말합니다. 성재 씨, 나 때문에 가족이 깨지면 나도 버틸 자신 없어요. 하지만 도망치면 우리 평생 비겁하게 살 거예요. 이수빈은 계산적이지만 자신의 감정 앞에서는 정직합니다. 이수빈은 자기 욕망도 인정합니다. 나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누군가의 불행 위에 세워진 거라면 나는 그 행복 싫어요. 이수빈의 말에 박성재는 더 깊이 빠져듭니다. 이수빈은 자기가 꿈꾸던 돈 많고 성격 좋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 조건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박성재가 성격 좋은 남자가 되려면 아버지 박진석과 싸워야 합니다. 이수빈은 그 싸움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면서도 옆에 서기로 합니다. 박영란은 더 이상 엄마 고성희의 인형으로 살 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박영란은 엄마 고성희에게 말합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고성희는 웃습니다. 영란야, 너는 세상을 몰라. 박영란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내가 몰랐던 건 세상이 아니라 엄마였어. 그 말은 박영란에게도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박영란은 엄마에게서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이 조건과 통제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평생 믿어온 기반이 흔들립니다. 박영란은 흔들리는 자신을 붙잡기 위해 이지환을 봅니다. 이지환은 말이 많지 않지만 늘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지환은 배신을 당해 삶의 의욕이 떨어졌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누군가를 지키는 일을 통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란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영란 씨, 이제 당신이 당신을 지켜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박영란은 그 말에 처음으로 울컥합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내가 너를 지켜라고 말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 이지혁은 일반 병실로 옮겨집니다. 이지혁은 아직 휠체어에 의지하고 말도 길게 못하고 머리도 아프고 손도 떨립니다. 그런데 이지혁은 웃습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사실이 만들어내는 어색한 웃음입니다. 지은호는 그 웃음을 보며 울고 싶어집니다. 지은호는 웃으며 말합니다. 선배, 웃으면 아파요. 웃지 마요. 이지혁은 힘겹게 대답합니다. 너 웃는 거 보고 싶었어. 그 말에 지은호는 숨이 멎습니다. 이지혁이 자신을 밀어냈던 모든 이유가 결국 보고 싶었다는 말로 정리될 것 같아서입니다. 이지혁은 뒤늦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비혼주의라고 말해왔던 건 결혼이 싫어서가 아니라 약해지는 게 두려워서였다고. 사랑이 생기면 사람은 약해지고 약해지면 무너진다고 믿었다고. 그런데 이지혁은 이제 깨닫습니다. 사랑 때문에 약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을 부정하느라 더 약해졌다는 거요.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약속합니다. 은호야, 나 다시 도망치지 않을게. 지은호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합니다. 선배, 도망치면 내가 잡을 거예요. 진짜로. 지은호의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피 같은 진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실 밖에서는 마지막 6회의 폭풍이 더 빠르게 몰려옵니다. 고성희는 자신이 불리해질수록 더 잔인해집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을 협박하는 동시에 박성재를 흔들고 이수빈을 공격하고 지은호의 과거까지 파헤치려 합니다. 고성희에게 사람들의 눈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성희에게 의미 있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자신이 끝까지 주인으로 남는 것, 자신이 버림받지 않는 것, 자신이 굴욕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고성희는 마지막 카드까지 꺼내려 합니다. 그 카드의 이름이 지은호라는 사실을 아직 지은호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느낍니다. 자신의 행복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 누군가가 그 행복을 부수려 한다는 거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더 꽉 잡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결심합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을 거야.
지은호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지만 그 밝음은 현실을 모르는 밝음이 아닙니다. 상처를 참고 버텨서 만들어낸 밝음입니다. 이제 지은호는 그 밝음을 무기로 바꾸려 합니다. 지은호의 변화는 지강호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지강호는 누나 지은호의 어깨에 얹혀 살던 삶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지강호는 엄마 정순이의 식당 일을 도우며 처음으로 몸이 고단한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고단함이 이상하게도 자신을 사람답게 만들었다는 걸 느낍니다. 지강호는 말합니다. 엄마, 나 내일도 나갈게. 정순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입니다. 정순이는 아들이 드디어 조금씩 변하는 걸 보며 그 변화가 너무 늦었지만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납니다. 박성재는 이제 아버지 박진석을 향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왕국을 지키려고 그랬습니까? 박진석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박진석은 자신이 옳았다고 믿어왔습니다. 기업을 지키는 게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박성재의 질문은 그 믿음에 칼을 꽂습니다. 박진석은 처음으로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순간 박진석은 고성희를 떠올립니다. 고성희는 늘 말했습니다. 당신은 돈으로 사람을 지켜. 박진석은 그 말을 비웃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웃을 힘이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끝장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지혁과 박성재는 병원 옥상에서 마주합니다. 이지혁은 휠체어에 앉아 있고 박성재는 서 있습니다. 이지혁은 힘겹게 웃습니다. 성재야, 너 왜 이렇게까지 하냐? 박성재는 답합니다. 너랑 나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모른 척 못하겠어서. 이지혁은 한참을 보다가 말합니다. 수빈이 울리면 너 죽는다. 이지혁의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동생을 지키겠다는 진심이 있습니다. 박성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더 잘할 거야. 두 사람의 우정은 화려한 말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서로의 삶에 책임을 지겠다는 침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병실 창가에 앉아 이지혁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이지혁은 잠든 듯 보이지만 사실 잠들지 못합니다. 이지혁은 말합니다. 은호야. 지은호는 대답합니다. 응, 선배. 이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우리 정말 화려한 날들 올까? 지은호는 대답 대신 이지혁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와요. 근데 화려한 날들은 그냥 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오죠. 지은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합니다. 이지혁은 그 말에 눈을 감습니다. 그 순간 이지혁은 처음으로 느낍니다.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어딘가에서 전화벨이 울립니다. 고성희의 사람입니다. 고성희는 낮게 웃으며 말합니다. 찾았어? 지은호의 과거 확실해? 상대는 대답합니다. 네. 그날 사건, 그리고 그때 함께 있었던 인물까지. 고성희는 눈을 감고 속삭입니다. 좋아. 이제부터는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무너뜨리자. 고성희의 마지막 공격은 돈이 아니라 마음을 겨냥합니다. 박진석의 왕국을 흔드는 것도, 박성재를 흔드는 것도, 이지혁을 흔드는 것도 결국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지은호가 무너지는 순간 이지혁도 다시 무너질 거라는 걸 고성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은호는 앞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지혁을 살린 눈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자신이 숨겨온 과거를 직면하고 고성희가 던지는 프레임을 깨부수고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지은호는 원래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밝게 웃으며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은호는 깨닫습니다. 버티기만 하면 빼앗긴다는 걸요.
지은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합니다. 지은호가 흘린 눈물 한 방울이 이지혁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듯이 지은호가 앞으로 내릴 결심 하나가 이 모든 전쟁의 결말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의 시작은 아주 작은 장면에서 다시 터집니다. 이지혁이 재활을 위해 처음으로 혼자 일어서려다 휘청이는 순간 지은호가 그를 붙잡습니다. 지은호는 말합니다. 선배, 천천히. 넘어지면 내가 받아줄게요. 이지혁은 숨을 고르며 대답합니다. 나 너 없으면 못 서나 봐. 지은호는 웃다가 울컥합니다. 그러면 평생 내 옆에 서서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끄덕임이 결혼 약속인지 삶의 약속인지 그날은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이지혁은 이제 지은호를 밀어내지 않겠다는 것. 지은호는 이제 이지혁을 혼자 두지 않겠다는 것. 다만 사랑이 다시 시작된 그 자리로 가장 먼저 칼을 들고 오는 사람이 고성희라는 게 문제입니다. 고성희는 마지막 6회가 남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시간이 없을수록 고성희는 더 잔인해집니다. 박진석은 더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박성재는 더 단호해집니다. 이수빈은 더 냉정해집니다. 이지환은 더 뜨거워집니다. 박영란은 더 흔들립니다. 이상철과 김다정은 더 무너질 듯 버팁니다. 정순이는 더 조용히 울고 지강호는 더 늦게 철이 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 이지혁의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은호야, 우리 이제 정말 화려한 날들만 남은 걸까? 지은호는 이번에는 대답합니다. 대답은 약속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선배, 화려한 날들은 남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 거예요. 누가 뭐래도, 어떤 과거가 나와도,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와도 우리 손은 안 놓을 거예요. 지은호의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병실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은호 씨 맞으시죠? 예전에 그 사건 때문에요. 지은호는 심장이 얼어붙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챕니다. 이제는 병이 아니라 과거가 다시 이지혁을 죽일 수 있다는 걸요. 이지혁은 천천히 지은호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지혁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서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지혁은 말합니다. 들어오세요. 숨길 거 없어요. 이제는 같이 버틸 겁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화려한 날들은 시작이 아니라 심판으로 변합니다. 사랑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출제자가 고성희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의 목을 조여옵니다. 이제 남은 6회는 단순한 해피엔딩을 향한 달리기가 아닙니다. 누가 끝까지 사람으로 남는지, 누가 끝까지 괴물로 살아남는지 그 최후의 판가름입니다.